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 한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고향타워, 고향센터 식구들 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또 이성무 소장님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요.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제 여기 참여해 주셨잖아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하신 이상 그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기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 이걸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그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제 이야기하려면은 먼저 친절해야 되겠고 또 이 친절은 행복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친절과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철학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제 플라톤이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남한테 친절한 것, 우리 근무처에서 동료 간에 친절한 것, 또 찾아오는 고객에 대해서 친절한 것, 가족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또 남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이고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그런 교훈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물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문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 대응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심리 이해하는 첫 번째, 고객은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고향 타워는 이제 큰 건물이고 근무자가 많습니다. 이제 큰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은 현재 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오거나 말거나 이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물 한 컵이라도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기관, 다른 어느 회사를 가든지 그렇게 훌륭한 존중받기는 어려웠을 때지만 KT 건물에 올 때에는요. 특별히 존중해 주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넷째는 이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각자 매 순간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에 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고객한테 관심을 갖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 나야 돼. 네, 음소거를 하고 여기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거죠. 내 업무가 바쁘다고 해도 고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즉각 관심을 표명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을 고객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요구를 받아주길 바랍니다.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객은 무슨 요구를 하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 받아주기를, 그 요구를 받아주기를 바라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객이 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직원한테 내 1년 전에 왔을 때 얘기한 거, 그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시면은, 1년 전에 이분이 오셨었는지, 뭔 얘기를 해줬었는지 기억에는 전혀 안 남지만, 그러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뜻하고 겸손하게 고객의 의견을 다시 듣는 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누굴 만나러 왔어요? 이제 만나기로 한 사람이 뭐 7층에서 내려오려면 한 1분 내지 2분이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고객이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그 특별한 다른 점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나와의 만남에서 조금도 손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고객의 특징,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고객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고객이 지금 친절한 창구에 와서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남아있는 모든 총 자산을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객 서비스라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틀림없이 협박을 당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흉기를 소지한 이제 보이스 피싱범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딱 눈치를 채고요.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이 창구에서 무기를 휴대하고요, 협박을 하면서 고객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제 이 적금을 2,2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털어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냥 내주면은요, 이 연세 드신 이 할머니는 이제 남은 생에 아주 삶이 비참해지게끔 돼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계속 친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대응을 하면서 딱 보니까 이 뒤에 와서 지금 서 있는 사람이 그 권총을 휴대한 협박범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순순히 돈 내주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 노인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친절한 미소는 잃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그 업무 처리를 하면서 다른 남자 직원한테 지금 권총강도 위험 신호를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문제를 돈 봉투가 너무 작은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간 끌고 하면서 지금 대비를 해서 완전히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했다 그래가지고 이 여직원은 이제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 못지않게 고객이 큰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챙기고 도움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고객 서비스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돈을 지켜준 걸로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런 상황을 같이 한번 영상을 감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일어난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그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구조가 우리 건물에도 많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 비탈길에 지붕 덮개를 투명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채광창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채광창 위로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저분해서 그거를 이제 청소하려고 위에 올라가서 보아 물청소를 하다가 이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이 구멍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가지고요, 이렇게 크게 다쳐서 추락사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 이 투명창은 두께가 4mm인데요. 여긴 허공을 밟으면 그냥 깨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 거는
요 철골 각재가 요 받쳐주는 요 부분만 지지가 되는 거죠. 여기를 정확하게 밟으면 괜찮은데 미끄러질 수 있고 여기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강도가 약한 이런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 그럴 적에는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강도 약한 이런 지붕에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여기 올라가면은 미끄러질 수 있고 파손돼서 넘어지고 떨어져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 작업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물청소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이런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안전대 고정거리를 설치가 되고 여기에 이제 안전대를 설치하고 여기다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필히 착용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제 사례 두 번째 사례인데요.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산이 흉기가 돼버립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산을 이 일자 우산을 앞뒤로 휘두르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서 급히 내려오던 피해자 여성에게 이 우산대가 아주 은밀한 부위에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사실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안전 의식이 확고하지 않고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 내려오던 여성분이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주저앉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우산을 또 뒤로 쑥 뺐는데 뒤에서 또 마침 올라오는 그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또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사례가 이런 안전사고 이런 거를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순간에 이렇게 막 겹치기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추락사한 사고예요. 옥상 위에 요 공간에 이제 청소를 하려고 여기 고압산수기로 청소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닥으로 이제 추락을 했거든요. 이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2인 1조로 작업 준비를 했는데 이 보조자가 걸레 가지러 간 사이에 혼자 올라가 작업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어요. 자, 여기서 위에 올라가시는 분은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보호구를 분명히 착용을 해야 되고 절대 이제 단독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또 사다리 측면에 버팀대, 쐐기 장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장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바닥이 단단하고 평탄한 데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사다리 맨 최상부에는 여기 올라가서 허공에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이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은 데 올라가 작업을 할 때에는 좀 의지할 수 있고 안전대로 고정을 하고 단단하게 대비를 해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밑에서 보조하시는 분도 분명히 안전모를 쓰고 뭔가 이제 뭐 추가로 연장 도구를 올려준다든지 또 이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준다든지 이 보조 작업을 하는 사람도 이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모를 필히 써야만 위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머리를 다치지 않고 거기 보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불감증의 사고를 부르는 이런 사례를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안전보건 건강관리수칙 10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종사원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걸 원해서 이런 이제 건강관리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자료인데요. 이게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제공을 한 거예요. 네. 자, 첫 번째는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저기 김장집 씨는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네요. 여기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되는데 앞자리에 기록이 되니까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김장집 씨는 어느 건물에 근무하세요? 전기실에 근무하시네. 고양센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양 섭취하는 것 대비 이거를 충분히 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연소가 덜 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 몸에 흡수가 되질 않고 내 몸만 불어나서 허약 체질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 체질로 변화돼 가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육체 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 계단 이용, 걷기 이걸 생활하는 게 아주 필수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이 금연은 이제 왜 강조하나 하면은 아주 백해무익한 이 흡연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똑같은 조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그 질병 비용, 의료 비용 지출이 21배까지 차이 나는 걸로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백해무익한 이제 금연을 위해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음주량은 술을 마시면 마시는 양만큼 각종 사고가 정비례해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는 늘어나게 돼 있고요. 건강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질병 비용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건강 문제가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드시고요. 골고루 드시고요. 알맞게 드시고 야식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식사 시간. 우리 아침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려면은 아침 일찍 이제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시거나 어떤 분은 뭐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아무튼 아침 식사는 이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점심 시간도 우리가 이제 구내식당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운영을 하니까 아침 점심을 이렇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저녁 식사는 본인이 잘 챙겨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식의 적정량은 얼만큼이 중요할까? 자, 우리 위장의 크기는요, 내 발의 크기와 같아요. 비슷해요, 아주.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그래서 요 발목 이하에 있는 발의 크기가 내 위장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 위장의 크기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야만 이렇게 수축 운동을 해서 음식을 소화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흡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장의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수축 운동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위장이 늘어나거나 위장이 탈이 날 수 있고요. 소화기관들이 피곤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정량을 드시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편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특히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필요해요. 저녁 식사를 과식을 하게 되면은 밤새도록 내 위장이 볶이고 내 소화기관들이 피곤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고 적정량을 이렇게 하시면 저녁에 늦은 시간에 9시 반, 10시쯤 되면은 촐촐하다고 느낌이 와서 야식을 이렇게 땡길 수가 있는데 그 야식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물을 이렇게 물만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게 속의 소화기관들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식습관, 이게 건강에 매우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올바른 식습관, 이게 우리 건강 수칙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 7, 8시간은 이제 수면을, 적정 시간을 이렇게 수면을 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아주 일정한 시각을 정해놓고 그때 잠자리에 딱 들었다가 아침에 딱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걸 습관을 해놓으면요, 잠을 깊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요, 카페인 음료, 뭐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커피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탄산음료 같은 걸 드시면은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저녁 때 이렇게 술과 담배 이런 게 숙면에 방해를 주기를 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날 이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지쳐거리다가 잠을 깊이 못 자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다음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이게 참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 뭐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적절한 휴식을 좀 취하면은 피로가 깨끗이 풀리면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휴식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요, 15분에서 20분 이상 되면은 그 피로가 풀리는 건 좋은데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다음에 그 밤에 잠을 또 깊이 못 자고 뒤척거려가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휴식은 아주 짧게 이렇게 깊이 있게 휴식을 취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휴식, 쉬는 시간에는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몸 상태 컨디션이 좋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5번째는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이걸 맞았나 안 맞았나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꼭 맞아야 될 것들 어른들이 폐렴, 파상풍, 대상포진, A형 감염 이런 거는 예방접종을 분명히 맞으셔야만 그 남은 이제 50대, 60대 이후에 이렇게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염병 유행할 때 예방접종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감염병 유행한다 그러면은 그 정부 당국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그런 이제 일정대로 때 맞춰서 예방접종을 분명히 잘 맞으셔가지고 이런 이제 감염병에 앞장서서 걸리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세요. 이제 6번째는요. 건강진단과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잘 받잖아요. 그런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대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돈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그런 이제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그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국가 건강검진 이런 거를 이제 딱 통보가 왔을 때 이거를 그 일정대로 전부 맞으셔야만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건강진단 제때 맞고 암검진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밀어놨다가 그런 문제가 덜커덕 생기면은요,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고요. 때 맞춰서 이 검진을 제대로 받다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은 그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만 그것도 또 이렇게 더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잘 따라주시고요. 또 이렇게 의료 비용만 절약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고통도 절약되고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진단, 암검진 이거는 정기적으로 제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7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스스로 한번 원인을 진단해보고 내가 왜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까? 원인이 뭘까? 이거를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하시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옆구리에 아예 그냥 발전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요 발전기 모터를 싹 가동을 시켜가지고 내 몸에다 그냥 따끈따끈하게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해주시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내 마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한 10분 정도 명상하는 시간. 그래가지고 스스로 한번 딱 진단해보고 우울감 떨쳐버리고 불안감 떨쳐버리고요. 스트레스를 잘 털쳐버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시면 건강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하고요. 옆에 계신 분 서로 존중해드리고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일터를 만드시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고요.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전부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전부 이렇게 강사한테 이제 눈길을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소통을 해야 그 상대방의 의도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김선희 여사님 아주 지금 표정이 밝고 참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음소거를 하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네, 음소거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언어를, 말씀을 거칠고 과격해질 수 있어요. 일을 막 서두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거칠어지고 과격해질 수 있는데 언어를 정지하고 순화시켜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소통을 해주시고 서로 동료 간에 칭찬해 주시고 서로 격려를 해서 이렇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시면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근고근력계 질환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늘 틈나는 대로 한번 움직여줘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좋아요. 아, 우리 김선희 여사님 정말 표정이 좋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긍정 에너지가 내 몸에 충전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스트레칭을 틈나는 대로 해주시는데 이 스트레칭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겨우 막 출근해서 아유 출근했으니까 또 일해야지 어쩌고서 해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가서 일하다가 접질려 넘어지고 뭐 담이 결리고 또 이렇게 발목 삐끗해서 넘어져서 통증이 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 시작 전에 또 업무 끝난 후에 또 휴식 시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틈나는 대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가면서 일하셔야만 이런 이제 모든 걸려 넘어지고 막 삐끗하고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10번째는요, 유해 요인 확인과 보호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안전보호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업에서는 이제 현장에 안전장비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사고 건수가 줄어들 걸로 봤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안전보호장구를 구입을 해서 전부 지급을 해줘도 본인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안 했던 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사고가 줄질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상당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을 필수로 이걸 잘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안전보호구는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성능이 어떤지, 요 착용법,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 건강을 솔직히 10가지를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적극 숙지하셔가지고요. 오늘 이후로 이걸 잘 실천하셔가지고 건강 상태 이거 아주 좋아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안전과 건강이 필수적인 거니까 이걸 잘 실천해 주시고요. 안전 건강,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건강 수칙 준수를 잘 해가지고요. 안전하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장의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이제 몸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저 산골짜기에 이렇게 이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너무 좋기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무기력감이 오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인생 회의감이 와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말아야 되나 이런 데까지 이렇게 빠지게 돼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선진국들이 전부 다 경제 발전이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여기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유교동란 직후에 이제 최빈국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을 딛고 노력해가지고서는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쁘게 빨리빨리 서두르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은근히 스트레스를 좀 받게 구조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그 나름대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는 극복하면 힘이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극복을 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보면은 우리 직장에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받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 없어요. 자,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다 각각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이렇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팀워크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집중하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으면은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단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내도록 같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맞추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럼 직장 밖에서는 직장 밖에서는요, 이 교통이 막 혼잡이 심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데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웃과 만나는 사회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그런 이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경제적인 협력 문제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요, 우울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요, 짜증이 날 수 있고, 막 긴장감이 조성되고, 불안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나 불면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비만증으로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기려고,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무리하게 알코올에 의존할 수도 있고요, 또 과식을 하거나 거식증 같은 걸로 우리 몸을 이렇게 이제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극복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늘 긍정적인 사람을 주로 많이 만나셔요. 늘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의 언어들로 긍정의 대화를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시고요. 네, 우리 유한이 여사님은 이렇게 좀 이제 또 앉아서 같이 집중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계속 움직이시니까 막 어지럽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편안하게 집중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늘 만나는 사람, 인상 좋은 사람을 만나셔요. 예, 지금 그 인상 좋아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는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이고요.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욕설하고 이런 사람 진상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괜히 스트레스 받고요,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인상으로, 진상 부리지 않고 좋은 인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늘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고 길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언어도 과격해지고 거칠어지는 사람들 조심하고요, 늘 말씀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조율해서 다듬어서 편안하고 따뜻한 말로 대화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취미생활로
이 스트레스 해소 음악을 듣는다든지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다든지 충전을 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요, 몸 상태가 좋으면, 오늘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기침하면서 체력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민망한데요. 그게 어떻게 체력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이거를 이제 잘 챙겨서 늘 몸 상태를 좋게 해야만 건강에도 좋고요,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아침 조회가 중요하다고 여기 적었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아이고 어떻게 출근했으니 또 주구나 사나 일해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늘도 파이팅,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렇게 구호를 외쳐가면서 막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해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팍 물러가지. 그냥 아침부터 아이고 죽겠다 또 해보자, 이거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되고 늘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긍정의 파이팅 외쳐가면서 이렇게 활기차게 일을 해주셔야 좋아요. 우리 김선희 여사님 표정 최고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TV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영화를 한 편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 처음부터 2달, 3달을 그냥 그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보게 만들려고요, 막 그냥 막장 드라마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설정 만들고 막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남매가 아니라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냥 계속 시청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화면은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V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극복 방안에 이제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거, 이거 이제 탈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성과를, 열매를, 보람을, 이거를 늘 이렇게 내가 현재 이후에 앞으로 벌어질 일, 좋은 일 미리 현재 성취된 것처럼 미리 갖다 놓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그 마음껏 향유하는 거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꼭 안전 환경을 잘 챙겨주세요. 안전 장비 꼭 챙겨가지고요, 내 몸을 안 다쳐야 돼요. 재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재해를 당해서 내 몸에 어디 부상을 당하잖아요. 부상당한 그 순간 이후로 내 남은 생애가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요, 이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되고, 스트레스 극복하는데 아주 필수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재해를 예방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같이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관점 변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 서울 여의도에 그 증권회사에 있는 그 이제 증권가에서 한 여직원이요, 증권회사 여직원이 그 명품 시계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주변에, 그 책상 주변에 이렇게 환경미화 여사님만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에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우리 잘 현명하게 대처를 잘해가지고 이 누명을 벗겨준 이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내 자존감을 지키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할 적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팀워크가 돼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제 우리하고 이제 환경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 본인이 실수를 해서 사실은 이제 명품 시계를 쓰레기통에 이제 그게 떨어져서
이제 그 묻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환경미화원을, 여기 미화원을 이렇게 딱 지목을 하고 또 훔쳐간 거 내놔라. 어? 그리고 그냥 그 통장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이거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렇게 통장에 예금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을 완전히 도둑으로 몰아버리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제 몰렸을 때 나 정말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본인은 막 이렇게 이제 애를 태워서 나 그런 적이 없고 내가 의심받을 짓 한 적이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 순간에 말입니다. 요 여직원이 정말 동료들한테 인심을 잃고 미움받아 가지고서는 이제 그 동료들까지 아유 쟤는 언젠가 저런 일 터질 줄 알았어 하면서 다 외면하고 가버리면은요 그냥 이건 아주 빼도 박도 못하고 벗어날 수 없는 누명을 쓰고 완전히 그냥 도둑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선배가, 이 언니가 이제 딱 나서가지고서는 이 인경이를 딱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서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렇다면은 여기 이 쓰레기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인경이를 겪어온 세월이 얼만데 인경이를 믿는데 인경이가 이제 이렇게 거기 제일 막내 동이로 언니들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업무 처리 전부 다 항상 반듯하게 하고 동료들한테 피해가는 거 조금도 이렇게 안 하고 얼마나 반듯하게 이렇게 노력하고 근무하는 사람인데 왜 인경이하고 같이 근무해온 세월이 얼만데 못 믿냐? 민경이 믿어주자 억울하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쓰레기 뒤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싹 뒤지면서 여기서 실수로 이제 들어간 거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명품 시계가. 그런데 이거를 명품 시계가 여기 사실 떨어뜨린 거는 그 저기 저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이지만 여기서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거는요. 사실은 그거를 내가 쓰레기 수거하면서 발견해가지고 주인 되돌려주지 못한 거 그거 한 가지는 내 미안하다. 그러나 도둑으로 몰리는 거는 억울하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사과를 해라. 응? 너 사과를 안 할래? 그래가지고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 너 사과를 안 하면은 우리 그냥 안 있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이거를요 잘 해결이 됐어요. 왜 해결이 됐냐면은 이거를 원인을 분명히 밝혀냈으니까 이제 누명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충분히 여기 미화 여사님들의 자존감을 분명히 지켜드렸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채로다가 그냥 의심받은 채로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면은요. 그 의심 상태는 지속되는 거예요. 다른 뭐 사소한 일까지. 그래서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이 미화 반장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다 벗어버리고요.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됐고 그렇게 의심받았던 그 이제 인경 씨도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체증이 한꺼번에 싹 녹아내리면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봤어요. 너무 다행스럽고 통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방지게 완전히 그냥 그 미화원 씨를 그냥 자기 발 밑에 한 계단 밑으로 내다보고 건방 떨던 이 사람 분명히 죄송합니다 하는 그 사과를 받아내는 게 아주 저는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 간에 팀워크가 돼가지고요. 내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내 동료들이 다 내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극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곤란한 지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 우리 팀워크가 그만큼 서로 신뢰감이 있고 서로 역지사지하고 이렇게 서로 단합이 돼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아유 나 이제 나이도 많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쉴 때도 됐고 나 일할 만큼 했어.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딱 일 놓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3개월이면 폭삭 늙어가지고요.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게 바뀌어버려요. 그거를 제가 늘 체험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KT 동호회 회원이 2만 1,000명이에요. 퇴직한 사람들 모임인데요. KT에서 그 2만 1,000명 모임에 이제 제가 이제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임 때마다 가서 이렇게 두루두루 수백 명, 수천 명 모일 때 두루 살펴보면은 퇴직했지만 현재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한눈에 표시가 납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눈동자가 전부 다 반듯반듯 살아있어요. 반짝반짝해요. 근데 일을 딱 놓고 이렇게 쉬는 사람 보면은 이 눈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초점이 흐려지고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완전히 이제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요. 그 소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습관 이걸 쥐고 있어야 행복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서 몸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를 해야만 건강하게 살아야만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요거 하나 더 중요한데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은요, 생각이 깨어 있고요. 늘 이렇게 건강한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그 금년에도 이제 그 좋은 자격증을 하나 이렇게 이제 또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인 자격증을 이제 한 40개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취득한 자격증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져 가지고요. 그 나를 필요로 한 데가 그만큼 이제 40여 가지의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면은 그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는지 이거를 제가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의 복지는 교육 훈련입니다. 이거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롬멜 장군이 이제 그거를 강조를 했어요. 이 롬멜 장군의 부대에는 늘 이제 최고의 복지는 교육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교육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훈련 받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아유 교육 훈련 빡세게 하니까 이렇게 좋긴 한데 이거 좀 힘들다. 땀 좀 흘리고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요. 롬멜의 부대는요.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상대방 부대는 심출기몰한 작전을 해가지고 상대방 부대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섬멸을 시키는 이런 전과를 올려가지고요. 교육훈련을 소홀히 했던 그 저쪽 편 부대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부상당하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롬멜의 부하들은 늘 그 강조했거든요.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그래가지고 교육훈련을 빡세게 많이 시켜줬더니만 안 다치고 안 죽고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고향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걸 설득을 해서 그걸 시켜줬어요. 그런데 자 우리 KDFS는요. 최고의 복지, 안전교육을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동종업계의 건물관리 서비스 업계 최초고 선두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안전교육 훈련의 이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웃을 해가지고요. 안전 TV를 개설을 해가지고 안전교육 방송을 계속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150여 개 되는 그런 이제 교육 관련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편하게 틈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안전교육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제 고향센터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전부 집중해가지고 안전교육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부한 내용을 잘 담아서 마음에 담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터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요. 팀워크가 잘 돼서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특히 오늘 고향센터 식구들 모두 이렇게 더욱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고향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고향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전부 이렇게 지금 얼굴 다 보여주시는 이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전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신 분들이고요. 여기 본인 얼굴 감추신 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필히 얼굴 보여주시면서 여기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9명이 참석하셨네요. 우리 이성모 소장님, 네, 교육 마무리, 이렇게 격려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늘상 그 안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그 교수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상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런 교육이 이 현장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사업장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서 항상 이 부분을 되새기고 실천할 때 여지까지 이 사고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